이제 24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좀 아슬아슬합니다. 계속. 이거는 제 생각인데 갑자기 스가촌리가 취소하겠다고 예.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입니까? 예. 스가로서는요 네. 지금 결단을 내리고 취소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런데 올림픽을 하면 성공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지만 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완전히 다음 스가 정권은 사라집니다.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뭐라 할까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만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예, 맞아요. 예, 그렇게 결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좀 상황을 좀 보시죠. 우간다 선수 9명이 일본에 입국을 했는데 한 명이 공항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죠. 네, 문제는 나머지 8명을 그대로 오사카 거기서 합숙하니까요. 네. 거기에 그대로 보냈다라는데 일본 안에서도 나머지 8명도 사실 가까이에서 접촉한 사람들이니까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뭐 하고 있냐고. 당연히 현장에서 격리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판침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봤더니 실제 양손자는 공항에서 격리하지만 나머지는 지자체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판침이 되어 있었어요. 위료적인 산식으로서는 좀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고 일본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지금 급하게 판침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예, 유람선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도 내린 승객들을 다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서 그냥 사람들이 보냈죠. 그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또 연상이 되는데 네네. 이 일본은 어떻게 중앙 정부가 어떤 일이 있으면 뭘 해결해 볼 생각을 안 하고 네네. 다 이 지자체에다가 다 책임을 떠넘긴 마르나게라는 말인데요. 그냥 마르나게 그냥 다 던져버린다. 라는 뜻인데 아베 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스가 정권도 특징은 그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고 다 지자체에 맡겨버립니다. 이게 뭐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란 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일본 안에서도 동요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스가촌리가 공항까지 일부러 가서 새로운 판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방역을 잘하겠다라고요. 합숙소에서도 확진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문제는 80명 같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의 한계예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일본이 지금 아니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일본은 꼼꼼하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꼼꼼한 존신이 사라졌어요. 인도 등 델타 변이주 확산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는 일본이 오히려 입국하는 선수 관계자들에게 만 3일간의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단에게는 그냥 검사만 하고 그냥 내보내는데 일부러 인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이라든가 8개 정도의 나라가 델타 변이의 아주 중심적인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선수들은 공항에서 그리고 공항 가까운 데서 3일간의 격리예요. 이곳에 대해서 특히 인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네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일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스가촌리가 인도 선수들이 이것을 지켜줄 경우는 메달을 그냥 주겠다. 이거는 그냥 룰마인데 스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SNS에서 많이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결정을 일본 정부가 했거든요. 도쿄올림픽 관중을 50% 수용하겠다.
최대는 10,000명까지 허용하겠다. 이거 보면 당연한 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가장 그 불만을 붓는 사람들은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지금 다 캔슬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국제 체육 대회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일본 사람들은요 체육 시간 가장 좋아해요. 아이들이 한국하고 다르거든요. 이 부분. 한국 체육 시간 전에는 없애라. 이러한 이야기도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체육 시간이 가장 그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개회식에는 2만 명을 수용한다. 그리고 왜 다른 데는 10,000명인데 여기만 2만 명이냐? 상세하게 알아봤더니 IOC 관계자들이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IOC 관계자가 누구냐 했는데 가족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OC 회장의 가족들이에요. 부회장의 가족들. 이게 무슨 투표로 태우냐? 보통 올림픽 대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런 게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무료로, 그리고 모든 경기 무료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가족들까지도 아주 급인 대우를 해야 되느냐? 가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적어도 3,000명이 된다. 그 정도로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일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IOC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北京 국가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백인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일본 국민들이 계속 화가 나고 있는데 마르야마 올림픽 장관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스폰서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생각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상 경기장에서 술을 팔아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음식점 경영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신들은 긴급사태 선언 때는 주류 판매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도 7시까지만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2사람 이하로 마셔야 돼요. 왜 경기장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들은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경기장에서는 가능하냐? 이게 형평성 문제라는 형평성 문제인데 여기 영업점의 주인들의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TV에 나와서 굉장히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 상황을 보고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굴복했습니다. 굴복해가지고 주류 판매를 금지, 하루 만에 철회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런 식으로 시민이 이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스폰서의 중심은 아사히 맥주였습니다. 아사히 맥주가 나서서 우리는 경기장에서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네. 아사히 맥주는 아사히 신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퇴출을 당한 아사히 맥주는 일본의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퇴출을 당해 버렸습니다. 영국 콘월에서 G7이 열렸잖아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G7 때문에 외부에서 6,500명의 행사 요원들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간 그렇게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때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33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25배나 확진자가 증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명 정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도쿄에 들어오는데 도쿄올림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25배는 되지는 않더라도 엄청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곱하기만 해봐도 수만 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특히 콘월은요.
인구가 많이 없는 데입니다.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찾아봤는데요. 네네. 57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57만 명. 예. 그러면 이 5배 정도네요. 예. 5배 정도. 그래도 아마 3,500명. 3,500, 뭐 4,000명 정도 나왔다는. 예. 그래도 엄청나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예. 그게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데서 이런 곳이니까 도쿄는 총 300만 명 정도. 예. 어떻게 되는지. 큰일이네요. 예. 그리고 또 10만 명쯤 선수단까지 15,000명 정도는 관리를 해요. 예. 그러나 나머지는 관리 안 합니다. 네. 지금도 미리 들어간 보도하는 언론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 언론인들을 지금 일본 기자들이 계속 달아다니고 뭘 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 밤에 술집도 들어가고 뭐 다 하고 있대요. 참 일본 정부도 참 곤혹스러운 게 기자들이라는 게 보통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할 행사가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을 네. 지켜보고 네. 뭐 그래야지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기자들을 어떤 한 동선에 딱 가둬 놓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상 무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시모토 세이코 거기 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네. 선수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일본 정부의 반침에 다르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 일본에서 네.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거기에 그러나 역시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가능하냐라는 거죠. 예. 네. 참 무리한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구멍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 선수촌의 식당에서 후쿠시마산 광어가 제공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광어만 나오냐 이거죠. 일본에서 광어만 바르병아 데스를 푼 예. 모든 식재료가 후쿠시마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촌의 식당에는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뷔페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뷔페 식당이요. 예. 거기서 주로 제공되는 식재료인데 원산지 표기를 안 한대요. 하지 않는데요. 뭐 일본에 47 도도부현 모두로부터 식재료를 가져온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일본 정부의 도쿄올림픽의 목표 중 하나가 후쿠시마 부흥이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거의 후쿠시마산으로 채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죠. 아니 이것도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이걸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홍보 기회로 삼겠다고 하면서 네네. 정작 또 이 다이닝홀이라는데 메인 다이닝홀이라는 데서는 원산지 표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네, 그러니까 다 먹은 다음에 네. 올림픽 끝난 다음에 다 후쿠시마산이었다라든가 예. 할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요즘 최근에 독도 표기 문제를 가지고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보이콧을 한다면 그 이유가 독도 표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예, 맞아요. 예, 이 후쿠시마산 식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이콧을 한다면 보이콧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후쿠시마산 식재료는 다 검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검사했을 때 식재료는 일부잖아요. 예. 근데 일부를 검사하고 일부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 검사하지 않았던 사실상 예. 식재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일본 사람들도 후쿠시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후쿠시마산을 먹지 않는데요. 예. 예, 그런데 왜 외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남아도는 것을 먹이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이랬었나? 이건 좀 너무 자기들도 안 먹는 걸 남 보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 보면 일본이 좀 아니고요. 뻔뻔하기도 하고 예. 지금 아베 정권 이후는 중앙에 있는 극우 인사들이 뭐 제가 보면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2000년 이전에 춘도 우파 촌리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일본은 대단히 양심적인 일본이었어요. 우리 옆에 있으면서도 한일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물러나르지를 않은 일본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러나 2000년 이후에 극우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려 3년 3개월 정도는 민주당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나 3년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좀 잘 봤고요. 그래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그때 일어났고 그러니까 2000년 이후는 극우하고 후쿠시마 문제로 일본이 비뚤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달래야 되는데 너무 비뚤어져 가지고.